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예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입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올라간 영상은 지방 일반 사립고등학교의 남학생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은 서울 지역 일반 사립고등학교 여학생의 사연을 토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생활기록부와 최근 모의고사 성적표 2개 정도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 드리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서류와 희망학과 학교 요청사항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라는 게 정시보다 수시 전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쯤은 다 아실 겁니다. 수시가 약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입시 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두 다 마무리되고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은 한 번의 점수가 아닌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현 시점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입시에 대해 아는 게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 내가 어떻게 가려고?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신 등급 잘 받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시 전형이 내신 등급만 높아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이제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신 등급뿐 아니라 생기부 활동 역시 있어야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시 체제에서는 학기가 마무리될 때마다 적어도 학년이 마무리될 때마다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입시 상담하는데 보통 대치, 목동, 분당 지역에서는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다 공개돼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에서는 모든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주인공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 코딩 학원을 접한 이후로 소프트웨어 학과로 지원 희망하는 여학생입니다. 생기부도 그쪽 관련 활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대학은 학교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서성한 대학이 적정 라인이라고 하셨고 연고대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신 것도 들으셨다고 하고요. 희망학과는 소프트웨어 학과이지만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하셨고 혹시 의치 한약수 메디컬 계열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내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전교과 내신 성적은 1.36 등급, 생기부상에 적혀있는 각 과목 간 상세 지표를 보면 각 과목마다 평균적으로 90점 후반대 원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서울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선 90점대 후반이면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대학교가 조금 힘들다라고 들으신 것은 내신이 1.36이라면 전교 2명만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추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신 것 같고요. 만약 그 전형이 아니라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도 되겠지만 일반 전형은 일반고가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상향으로 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서성한 라인을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각각 지원해도 수시 지원 카드가 하나 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도 꼭 지원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과목에서 빠지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 내신 구간대가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교를 조사한 서교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을 가장 1순위로 지원하고 또 합격도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순위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고요.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인 추천형도 3순위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까지는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저 정도를 안정 라인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가장 주된 목표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2월 인원을 보시면 컴퓨터학과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2월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역시 2월 인원이 1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첨단 컴퓨터 학부 2월 인원 10명, 2023학년도에는 8명, 그리고 올해인 2025학년도에도 4명이나 2월 인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이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논술 전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3학년 1학기 모두 성적이 다 나오고 난 후에 연세대학교의 경우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올해 데이터가 나올 테니 한번 보시고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성한 라인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3개년 최종 등록자 70% 입시 결과가 1.56, 1.53, 1.43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 역시 3개년 최종 등록자 70% 등급컷은 1.53, 1.61, 1.55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역시 합격이 충분합니다. 한양대학교의 70% 등급컷은 1.21, 1.22, 1.22이긴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등급컷은 이전보다는 낮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양대학교 역시 안정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남은 3개 학교는 당연히 먼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시는데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 컴퓨터학과 1.44, 1.49, 1.32가 3개년 입시 결과여서 3학년 성적을 조금 더 올려 1.2 후반까지 올린다면 안정 지원이 가능할 거라 보이며 연세대학교 역시 1.35, 1.22, 1.31이 3개년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1.2 후반대라면 안정 지원이 될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3개년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어서 올해 발표되는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세대, 고려대까지 내신 등급 1.2 후반대로 만든다면 상향이 아니라 소신 조금 가까운 안정 지원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카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지원하던지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본 학생은 상위권 대학에 큰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 스스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형은 종합 전형이고 면접에서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면 반드시 그 학과에 대한 깊이와 의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가지는 큰 차이점은 바로 본인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매우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수행했던 활동을 지렛대로 삼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신이 1.2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고려대, 연세대는 충분히 갈 수는 있지만 서울대학교는 이 점 때문에 제 경험상 합격이 갈립니다. 공부와 비교과 활동을 모두 하라는 대로만 하는 학생은 스카이 중 서울대 합격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학생과 면담하게 되면 그게 보이는데 전문가인 대학 입학 사정관들 눈에 반드시 그게 보일 겁니다. 10분도 안 되는 면접 시간이 짧으면 짧겠지만 그 시간 내에 학생의 지원 학과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3학년 교과 과정을 살펴보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한 상태일 것이라고 보고 이 과목을 통해 대학 진학 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거창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학과라고 한다면 전기전자공학부도 있지만 기계 쪽을 다루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학과나 컴퓨터공학 쪽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위권 대학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서울대까지 목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대학인 카이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처럼 과학기술원 역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는 과를 낮춰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모두 종합전형으로 선발해서 생기부에 맞춘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 지원해야 하며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일 경우에도 서류가 반영되기 때문에 눈치껏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쪽이 아니고 입시 결과에 맞춰 눈치껏 지원해봐도 됩니다. 서성한 라인의 교과 전형은 모두 컴퓨터 분야라면 안정 지원이 될 수준이라 다른 학과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치한약수 메디컬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 포함되는 종합전형은 안 되니
내신 등급만 반영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본다면 먼저 의예과의 경우 2024학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로만 말씀드리자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영남대 창의 인재 전형은 1.3 등급대가 70% 등급 컷에 들어오긴 합니다. 치의예과 교과 전형의 경우 1.3 등급대에 들어오는 학교는 없어서 힘들어 보이고 한의예과의 경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1.5, 1.4, 1.3으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약학대의 경우 1.3 등급대에 70% 등급컷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는 조선대, 경성대, 충남대, 차이과대, 영남대, 경상국립대 등이 있어서 이런 학교들은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생기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확인했습니다. 1학년 자율활동에서 인공지능 학급, 탐방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활동, 그리고 프로스펙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활용과 챗봇 활용, 진로 활동에서는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NFT로 제작, 2학년 자율 활동에서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카드 뉴스로 제작, AI 자율 주행 활동 동아리에서는 라즈베리 자동차와 노트북 연결해서 기기 운행 활동 등으로 인해 컴퓨터학과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로 지원을 해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 세특 활동에서는 1학년 국어 과목에서 챗 GPT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고 나와 있으며 수학에서는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에 관심이 많아 함수로 관련된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어 과목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발표했으며 인공지능이 학교, 교실, 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읽고 뇌세포 전달 원리와 벨만 방정식을 푸는 프리학습과 같은 깊은 탐구 활동이 돋보임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학탐구 실험 과목에서도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파트를 맡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융합 수업,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 관리를 수강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장단점, 논의 및 관찰자가 학생에게 인공지능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기술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학년 활동에서는 자율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진로 활동에서는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NFT로 제작, 국어 과목에서는 챗GPT에 사용된 기술 탐구, 수학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독서 감상, 영어는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과 자신의 의견 기술, 통합과학에서는 인공지능과 뇌와 관련된 책을 읽고 치유 활동을 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학년 때는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을 쌓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학년 생기부 활동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아서 아쉽지만 물리학 실험 과목에서 아두이노 실험 과정에서 코딩 알고리즘 분석하고 영화 마션의 한 장면을 재현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시리얼 통신과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코딩을 직접 구현해 보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인공지능 관련 기초 개념을 학습한 이후에는 2학년 때는 비록 인공지능과 아두이노를 결합한 내용은 아니지만 직접 코딩을 구현해 보았다 라는 내용으로 미뤄보아 새로운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학년 때 코딩 언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활동한 활동이 있다면 생기부 방향이 좋을 것 같으며 이게 부족하다면 3학년 때 관련 활동으로 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파이썬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웠다고 했으므로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문법은 알고 있을 거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두이노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아두이노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배운 코딩 개념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녹여낸 하나의 창조물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 개발, 구현, 오류 수정 등 각 단계에 맞춰 수행해내고 이를 기록한다면 올해 있을 수시 원서 접수 후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살펴보자면 고2 10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국어 100분이 95.34로 2등급, 수학 100분이 97.1%로 1등급,
영어는 1등급, 물리 100분이 97.69%로 1등급, 화학 100분이 83.5%로 3등급인데 내신이 워낙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로 무게를 더 두어야 할 것 같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만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수능 최저력 기준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의 내신 등급이 3학년 때도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져 1.5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으로 수능 최저력 기준이 4개 합 8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지금보다 내려간다면 종합전형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신이 1.5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교과 전형에서는 안정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종합 전형에서는 서성한 라인에서 한양대학교만 추천형만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과 비교과로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서 꼭 교과 전형으로 이 세 개 학교인 서성한 라인만큼은 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내신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대입 상담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여학생의 사례를 상담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 일반고 남학생의 사례를 상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현재 가장 필요한 중간 점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